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보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고점 부분에 닿았습니다. 전고점 부분에 닿으면서 살짝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종수저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노아리스 주주는 꼭 보세요. 내가 왜 이노아리스를 선택했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주중에 영상 하나 찍은 것 중에 어떤 한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KM이 아니라 이노를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노도 선택한 거죠. KM도 제가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노아리스 영상을 제가 예전에도 많이 올렸어요. 3개월 전.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나서 거의 한 9번째 영상으로 이노아리스를 처음 올렸습니다. 이게 5G 종목 중에서는 서진 시스템 다음으로 두 번째 올린 영상이고, 이 영상에서 5G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분석을 하면서 이노아리스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재밌는 게 이노아리스가 사실 좀 골칫덩어리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매수했을 때 당시는 뭐 가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24,000원 정도로 좀 괜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10% 넘게 상승한 적도 있어요. 넘게 상승한 적은 있는데 이때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했죠. 근데 이게 좀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좋게 보았던 종목이 오이솔루션이나 이노아리스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오이솔루션이 저도 이제 그때 오이솔루션이랑 이노아리스를 두 개를 동시에 샀어요. 근데 오이솔루션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올랐죠. 그래서 3배가 넘게 오르는 동안에는 이노아리스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노아리스를 2만 원에서 사가지고 2만 6천 원에서 파는, 2만 원대에 사서 2만 6천 원에 전량 매도를 하는 역사에 남을 만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좀 어쩔 수 없는 개미 투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5만 원대에서 다시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현재 좀 수익 구간까지 와 있죠. 좀 너무 불쌍하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왜 이누아리스는 오르지 않지? 사업성이 좀 부족한가?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나? 성장성에 문제가 있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2달 전에 IR에 제가 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좀 만들었었는데 좀 얘기를 나눴고요. 또 이제 이노아리스에 대한 영상을 또 올려가지고 총 이노아리스 관련 영상만 3개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좀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고, 다시 좀 배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주요 제품이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으로 30%, 이건 이제 2019년 1분기 매출을 나타낸 표고요. 사업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빅데이터 제품군이 15%고 그 다음에 스몰셀이 23%. 그러니까 무선망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스몰셀에서 두 번째, 빅데이터 쪽에서 이제 세 번째 매출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매출액이 40%나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도 증가했고 판관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않네라고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IR 전화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에버노트에. 일단은 스몰셀이 좀 매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스몰셀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아직은 개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5G 관련된 스몰셀이죠. 근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노아리스는 5G 관련해서 스몰셀이 아니라 4G 관련된 스몰셀을 지금 뭐 KT 쪽이나 여러 군데에 팔고 있고, 지금 인도 쪽에는 테스트용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길만 뚫리게 된다면은 엄청난 그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아직은 스몰셀 쪽으로는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고, 그럼 언제 성장을 하냐? 2020년 이후에나 성장할 때, 이것도 뭐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네요. 뭐 IR들이 얘기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쪽 매출은 트래픽이 많이 발생했을 때 매출이 발생하는데 5G 쪽으로 이제 중장기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무선망 최적화에서는 세대가 전환이 될 때, 그러니까 4G 폰에서 5G 폰으로 세대가 전환이 될 때, 5G 핸드폰이 많이 나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단말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 가능할 거라고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말기가 많이 이제 팔리고 기지국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무선 통신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무선 통신들을 최적화하는 일들을 이노와이러스가 하는데, 당연히 지금 뭐 100만 대는 진작에 넘겼고 뭐 200만 대까지 5G 핸드폰이 팔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말기가 앞으로 계속 많아질수록 이노와리스의 매출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이 이제 IR의 설명이었고, 충분히 납득이 되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었습니다. 또 이게 좀 재밌는 게, 수출이 다른 이제 5G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내수 쪽보다는 수출이 많았어요. 이건 2018년도 매출이고 이건 2019년도인데, 2018년도를 보면 수출이 거의 2배 넘게 많죠. 근데 2019년도 1분기 영업을 보면은 내수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만 5G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매출이 증가했고 수출은 증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출의 비중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수출이 많고 여러 가지 해외 법인들이 많이 있는 회사예요. 미국 쪽 매출이나 다른 쪽 매출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감소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고도 물어봤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 매출은 증가 추세인데 일본 쪽 매출이 조금 감소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매출 추세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미국은 하반기, 일본이 내년부터, 그리고 유럽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5G를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은 매출이 갈수록 이제 증가할 거라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점은 실적은 안정적으로 우상향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민이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기지국들, 이노알스 말고 오이솔루션, KMW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지국 쪽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고민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노알스는 무조건 간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KM이나 오이솔루션보다는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전화를 통해서 확신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네이버 종목 분석에 보면은 예상치긴 하지만 매출이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2021년까지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간다는 확신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왜 GT 주얼리스나 해상옵틱스는 이노와이리스는 좀 다르게 많이 하락을 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GT 주얼리스랑 이노와이리스 차트를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좀 다르죠. 이거는 완전 완연한 하락 추세를 좀 그리고 있는데, 이노와이리스는 지지를 잘 받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해성옵틱스도 GT 주얼리스처럼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고, 그리고 매출도 확실히 는다는 확신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뭘까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것이 떨어질지 확신을 못했거든요. 약간의 운이 작용한 부분도 있어요. 이노와리스가 많이 오르게 된 거는 결국에는 산업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에. 그러니까 5G 산업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보다 훨씬 더 강했던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이제 해상 옵틱스를 보면은 이제 카메라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많이 팔려야 해상 옵틱스의 매출도 크게 증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핸드폰 자체는 더 이상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산업이잖아요. 물론 카메라가 듀얼, 트리플 이렇게 많이 쓰이면서 핸드폰 자체의 매출은 많이 늘겠지만 아무래도 성장성이 5G보다는 조금 더 적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고, 보시면 2019년도가 201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하지만 20년도, 21년도 성장성을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GT주얼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지만 이것도 이제 성장성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좋지만 2020년도랑 2021년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의 성장성이 이노와리스보다는 조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점이긴 하고 지금 가격 자체가 메리트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가격대에 온 것은 분명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노월스는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았지만 해성옵틱스랑 GT주얼리스는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저만의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나중에도 이렇게 종목들을 선택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이런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2020년, 2, 3년 뒤에 매출과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산업이 좋았고 성장성이 좋았다. 자, 그러면 이노와리스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보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고점 부분에 닿았습니다. 전고점 부분에 닿으면서 살짝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전고점 부분에 오면은 진짜 딱 두 가지죠. 조정받다가 하락할 수가 있고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이라고. 물론 이노와리스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은 하지만 전고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저항의 매물의 벽이 크기 때문에 쉽게 뚫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그런 조정은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에 팔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저는 언제 팔 거냐? 조만간에 다음 주에 팔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레포트가 쏟아지면서 슈팅이 크게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현금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개미가 막 몰려들고 시장에 집중을 받게 될 때가 매도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을 조금 받다가 한 10% 넘게 상승을 하는 구간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약간의 현금화를, 만약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바닥에서 다시 추가를 매수를 해야겠. 그래서 저의 어떤 이노아리스에 대한 저만의 포지션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유료방 절대 가입하지 말라라는 그런 영상도 올릴 건데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한 종목이 올랐을 때의 기쁨, 누가 추천해준 종목이 올랐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어떤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자만하지는 말자. 왜냐면 이런 기쁨과 환호가 축제의 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좀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게 뭐 무조건 100% 오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과 조정을 받을 가능성, 여기 같은 경우가 딱 그랬어요. 제가 이게 14%가 올랐거든요. 이날 하루만 14%가 오르면서 이제 이노아리스 이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수익률도 마이너스 10%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반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냉철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너무 그 종목에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자신의 종목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드리겠고,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이상입니다.